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개편과 함께 오늘부터 이강윤의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시사평론가 이강윤입니다.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90분간 오늘 하루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의 핫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발등이 가려운데 신발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겁니다. 비판과 제안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해서 유 씨 변호인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한 달 새 두 자리 숫자나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는 소식, 그리고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과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채널A에 비상식적으로 높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이 시각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들입니다. 오늘 6시 30분대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논쟁으로 본 뉴스, 이 시간 담당해줄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예, 오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네.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튜닝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온갖 사람들 다 모아놓고 7시간 넘게 아주 뻑적지근하게 했죠. 공중파 모든 TV들이 4시간 넘게 생중계도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끝장 토론치고는 너무나 짜고 치는 무슨 약속 대련 같은 게 느껴져서 좀 서운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준비하실 겁니까? 예, 지난 20일 정부의 끝장 토론 이후에 네.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규제 완화에 발받고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에 숨은 규제 찾기라는 사이트도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네. 굳이 어느 방면, 어느 규제에 한정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네. 끝장 토론 당시에 등장했던 푸드트럭 네. 등의 자동차 튜닝 문제, 또는 학교 근처 관광호텔의 건설허가의 문제, 공인인증서 문제 등은 물론이고요. 모든 방면에서 묵은 규제 찾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규제 완화라는 게 결국 사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엇갈리게 돼 있는 것이고 규제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손익이 갈리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애당초 규제를 도입할 때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이를테면 공익을 저해한다거나 시장성이나 경쟁에만 맡겼을 때 부작용이 초래됐을 때 할 수 없이 개입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규제들도 분명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규제가 나쁜 것이라는 접근은 위험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암덩어리다, 쳐부숴야 할 원수다 이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용어들 때문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푸드트럭 문제는 한번 여러 언론들에서 짚어봤고 오늘 예. 불법 튜닝카 규제 완화 이것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예, 지난 끝장 토론에서 장영성 튜닝협회장이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해서도 구조 변경 승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현재 10여 개 등화장치 가운데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화장치에 대해서도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튜닝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일부 주요 구조장치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자동차 튜닝 업계에서는 네. 한국판 브라부스가 탄생할 것이다. 라면서 들뜬 분위기입니다. 아, 분위기가 들떠 있기까지 합니까?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조등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자동차의 등불은 특별히 간섭을 안 하겠다.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얼룩덜룩 요란한 그런 차들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거 경찰이 잡지도 않고. 예.
눈 시력 안 좋은 노인 운전자들 밤에 운전하실 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눈이 아플 들긴 수도 하는데. 있고요. 예. 그나저나 브라부스라는 게 뭡니까? 예. 브라부스라는 거는 독일의 자동차 튜닝 업체인데요. 주로 벤츠를 튜닝을 해서 내놓는 그런 업체인데 벤츠를 튜닝해서 내놓은 그 차의 이름도 브라부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벤츠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국산 완성차 브랜드 입장에서도 호재다 이런 반응인데요. 특정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튜닝하는 업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업체들이 해당 브랜드의 차량 성능을 개선시켜서 선보이게 되면 차량 판매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례가 그랬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자동차 튜닝 시장이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이 35조 원, 독일이 23조 원, 일본이 14조 원에 이르는데 반면 국내의 튜닝 시장은 5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임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자동차 튜닝을 강력히 규제해온 탓이다라는 겁니다. 예. 예, 튜닝을 규제하다 보니까 튜닝 관련 국산 부품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네. 대부분 수입산 튜닝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알아는 듣겠습니다. 흔히들 시장을 개방 또는 새로운 업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 전망을 하게 되는데 대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약간 부풀려서 그런 경향도 없진 않아요. 자동차 튜닝 시장이 약 100조라고 하는데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기자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인데요. 네. 무분별한 튜닝 규제 완화가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지난 2012년 17,494건에서 지난해에는 29,948건으로 19.7%, 약 20% 정도 급증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요. 국토부가 지난해 8월에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적발된 자동차 가운데서 안전기준 위반이 15,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가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이 2,166건이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가 3,500여 건, 그리고 안전기준 위반이 그보다 5배가량 많은 15,000여 건. 예.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안전기준 위반이 월등히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방향 지시 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경우가 19,912건으로 71.5%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불법 구조 변경 차량 가운데는 가스 방전식인 HID 전조등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한 차량이 714대에 달했습니다. 이거 눈이 굉장히 부신 그 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밝은 빛을.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던데. 네. 앞으로 이런 걸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고요. 네. HID 전조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맞은편에서 운전자가 바로 보게 되면 약 4초 정도까지도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튜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튜닝인데 이런 것마저도 글쎄요. 이걸 좀 더 확실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통계가 작년 그러니까 2013년 자료라는 것이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지금 거론하기 이전에 나온 그렇습니다. 자료들 말이죠. 예, 그래서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김은혜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튜닝 규제 완화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튜닝 운전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찬성하는 측은 경제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군요. 일견 양측 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경제성과 안전 이 중에서 어떤 고민을 어느 만큼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 앞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모든 사안을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요. 이미 언급했던 자동차 튜닝, 관광호텔 건설, 금융 관련 규제, 공인인증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찬성 측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일자리, 경쟁력 등의 경제 논리를 주장하는 그 경향이 많고요. 반대 측은 안전이나 교육권, 환경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금융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금융 산업 구조의 개편 문제와도 상당히 연관이 될 텐데 금융 관련 규제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은행법 38조를 보면요. 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는 불가능하며 임대 시엔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해 임대할 수 없다. 말이 복잡한데요. 네. 이 규제가 지금 50년 가까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은행이 가진 건물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당 건물을 은행이 소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은행이 건물을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반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점포가 있는 건물들이 흉물이 돼 가고 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금융권의 규제 완화가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금융위원회가 2008년 11월에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 완화라는 규제 완화 방안을 승인했었습니다. 네. 이 규제가 그런데 최근에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이 사건에 악영향을 줬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국민카드 고객정보가 5,300여만 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 고객이 아닌 은행 고객 정보가 1,100여만 건이 흘러나갔고 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정보까지도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 당초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보 유출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안전장치 차원에서는 이럴 경우는 규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예, 좀 더 그렇죠.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 강화할 필요도 네. 있다. 예. 지금 이런 게 제기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걸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기분에 맞춰서 이걸 하라 마라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날 7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가 남는지 이러다가 관료들은 또 원래 높은 사람이 시키면 막 받아줬고 막 하는 척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쯤 있다 보고합니다. 여건 바꿨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지 앞으로 좀 안 기자 앞으로 이 대목 다시 한번 좀 쭉 지켜보셨다가 예, 또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쟁점, 오늘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가 일러드립니다. 길경식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얘기군요. 네. 일본이 소비세율을 오늘부터 인상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일본이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는 그 인상폭이 큰 거죠. 그렇죠. 예, 적지 않은 폭이고 네. 이게 또 1997년 이후에 17년 만의 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편의점을 비롯해서 주유소 등의 상품 가격이 이 소비세율 증가분만큼 올라갔고요. 택시 요금 같은 경우도 도쿄의 경우에는 710엔에서 730엔으로 그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두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쌀 때 생필품 등을 이제 사두려고 소비자들이 그 마트 등에 이제 몰리면서 진열대가 텅 비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거기도 그랬군요. 네. 네. 이번 세율 인상은 일단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난 사회 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 감축 등을 목표로 단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번 증세로 2014년에 한 5조엔 가량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 51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정도 이제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반면 일본 국민들의 경우에는 연간 8조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한 82조 원 네. 가량의 생활비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연수입이 한 500만 엔에서 그 550만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연수입이 5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 한 4인 가구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연간 한 7만 1,000엔, 그러니까 73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늘어난다 이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실질 성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죠?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세입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 소비 세율이 늘어나니까 네. 똑같이 소비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음흠. 소비를 줄일 우려가 있어서 네.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파는 사람도 판매가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내핍 생활에 들어간다 이 얘기겠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4월에서 6월 이 실질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연환산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1%까지 이제 위축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5조 5천억 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56조 원 규모의 지금 경기 부양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네. 이 돈을 4월에서 9월 사이에 60% 이상 집행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012년에 이미 이제 올해는 2014년도에는 5에서 8%로 3%를 올리고, 이게 또 2015년도에는 내년 10월 정도에는 다시 8%에서 10%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이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올해 말까지 정말 이 10%로 다 과연 인상을 내년 10월 달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예전과는 달리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말인가요? 이번에 이제 5에서 8% 올리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거를 네. 한 번에 올릴 것인지, 지금 네. 올릴 것인지, 뭐 나누어서 올릴 것인지, 기간만 연장을 할 것인지, 예. 이런 올리긴 올리는데 언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권, 어느 나라나 세금 많이 걷어가서 인기 좋은 정부 없었기 때문에 아베도 고민이 그렇죠. 많을 네. 겁니다. 네. 그나저나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랄까 또는 모순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그 주식회사 전체가 큰 빚더미에 빠져 있다.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리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베 정권의 이거에 대한 타겟책 같은 게 또 뭐가 준비되어 네. 있나요? 일단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그 빚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일단 그 일본 정부의 일반 회계, 그러니까 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 그러니까 매년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돈이 이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세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데 세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2013년도에는 세수,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입이 43조엔 가량인데 네. 이에 비해서 세출, 사용한 돈은 92조엔이 넘고 있습니다. 두 배가 그래서 넘는군요. 한 해에 50조엔 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재정 적자 폭이 한층 확대된 모양인데 그건 사회보장 비용 지출이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 사회보장 보험과 관련된 지급인데요. 네. 사회보장과 관련한 수입은 1990년도 중반 이후에 이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출을 하고자 하는 내역에 관한 세입을 따로 잡아서 이 따로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 수입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지출, 그러니까 사용하는 돈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010년도에는 이 사회보장 지출과 관련해서만 연간 40조엔 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무려 40조엔 이상씩 적자를 냈다. 이거 일본 정부로서는 대단히 큰 우려할 만한 사안인데 그럼 네.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워왔나요? 뭐 국채 이런 거였나요? 네, 일본은 그동안은 이 재정 적자를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서 거의 메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계속 땡겨서 써온 그렇죠. 거죠. 나라 빚을 내서 지금 메워왔다는 얘기죠. 예.
그 결과 지금 국채 발행 잔고가 GDP 대비로 150%, 그러니까 1년 GDP보다 오히려 그 절반 정도 더 넘는 수준의 지금 국채 발행을 잔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 정부 전체의 정부 채무를 살펴보게 되면 GDP 대비로 거의 25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일반 회계, 그러니까 1년 예산에서 일본 정부가 이 국채 원리금, 그러니까 빚의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34.7%, 그러니까 35%가량을 이 원리금 상환하는 데만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원금 상환이 24%고 이자 비용이 10.7%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1년 예산의 35%가량을 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대략 90조엔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거 100조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중에 35조엔 가량을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거고, 매년 이자로만 10조엔 가량. 원화로 환산하면 100조거든요, 1년에. 전체 예산의 10%를 이자로 낸다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나마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 부담이 그나마 지금까지는 좀 적었었는데, 네. 지금 그 아베 정부가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이제 2013년도 초서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플레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플레 목표가 2%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정말 아베노믹스가 잘 돼서 인플레 목표를 2%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네.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자비 부담이 지금보다 거의 3배가량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럴 경우에 일본 정부의 일반 회계 중에 이 원리금 상환이 담당하는 부분이 거의 55%,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 돼서, 이쯤 되면 거의 일본 정부가 재정 파탄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일본 정부가 재정 파탄에 이르는다는 것은 일본만의 재앙이 아니고, 짧게는 동아시아 경제권, 크게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텐데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특히 경제적 긴밀도, 연계도가 높은 일본의 세금 인상 부분이 미치는 영향을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숫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듣는데 불편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경제 관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하시고, 길 이사님, 앞으로 국내외 주요한, 그리고 우리 실생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좋은 소식들 깊이 있게 쉽게 간명하게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